안녕하세요, 모터래프 신승엽입니다. 볼보의 전기차 C40 리차지와 XC40 리차지가 드디어 국내에 출시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XC40 리차지보다 C40 리차지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를 비롯한 저희 회사 기자와 PD들이 볼보 전기차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 기생충에 나온 대사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자동차 기사를 쓸 때만 하더라도 볼보의 미래는 굉장히 불투명했습니다. 포드가 제규어 랜드로버와 에스턴 마틴을 처분하고 그 다음으로 볼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란 이야기가 나왔었죠. 지리로 인수된 이후에도 여전히 볼보를 바라보는 시선은 우려가 컸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쌍용차의 기술을 빼간 상하이 자동차를 경험했잖아요. 볼보 역시 그러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또 다른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대부분 예상을 했죠. 하지만 지리는 달랐습니다. 상하이 자동차와는 국적만 같았고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였죠. 지금 와서 보면 인터넷상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볼보가 2조 원, 불과 18억 달러란 금액에 지리로 넘어갔는데 만약 그때 현대차가 볼보를 샀으면 어땠을까라고요. 또는 삼성동 땅이 아니라 볼보를 샀어야 한다 라고 말하죠. if 란 단어로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겠지만 지리가 볼보에 투자한 돈은 단순히 2조 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회사 인수와 초기 비용에만 3조 원에 달했고 이후 10년간 100억 달러, 약 12조 원을 더 투자했다고 해요. 여기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투자와 협력까지 더 많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볼보의 경영이나 브랜드 컨트롤은 최소화했어요.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 돈을 쏟았고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지금의 볼보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의 기술 일전이나 공유는 이뤄졌지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해의 기차가 아니라 지리가 과연 쌍용차를 샀다면 어땠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지나고 보니 볼보의 지난 10년의 변화가 보이는 겁니다.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던 이들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묵묵히 걸어왔던 그 길이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결과론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볼보나 이번 달 국내 출시될 전기차는 10년 전부터 계획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엔진을 먼저 들 수 있겠습니다. 볼보는 2013년 4기통 다운사이징 엔진을 바탕으로 한 드라이브 E 파워트레인을 선보이는데요. 물론 당시 엔진 다운사이징은 메가 트렌드였어요. 대부분의 브랜드가 엔진의 배기량과 기통수를 줄여왔죠. 하지만 볼보는 정말 극단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개의 엔진은 필요 없다, 단 하나의 엔진으로 달린다 라고요. 구체적으로 실린더 블록을 비롯해 가솔린과 디젤 엔진의 공용화 및 모듈화를 이뤄냅니다. 단순히 부품 일부를 함께 쓰는 게 아니라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을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요. 여기에 차량 크기나 성격에 따라서 슈퍼차저와 터보차저를 조합했고, 터보차저도 싱글과 트윈 스크롤 등 여러 기술을 적재적소에 사용했죠. 이뿐 아니라 마일드 하이브리드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모든 파워트레인을 하나의 엔진에서 출발하도록 만듭니다. 엔진뿐 아니라 플랫폼도 마찬가지죠. 2014년 XC90에 처음 탑재된 SPA 플랫폼, 그리고 2017년 XC40에 적용된 CMA 플랫폼, 이 단 두 개를 가지고 엔트리 모델부터 플래그십 SUV까지 모두 소화합니다. 내연기관뿐 아니라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까지요. 전기차로 넘어와서 배터리를 차체 바닥에 설치해 무게중심을 낮추고 배터리 주변부를 보강하는 것은 대부분의 브랜드가 하는 일입니다. 볼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새로운 구조물을 추가해서 배터리의 안전성과 전체적인 주행 성능까지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즉, 한정된 공간에 배터리를 억지로 배치하는 기존 내연기관 기반의 플랫폼이 아니라 새로운 구조 보강과 추가 적용까지 가능한 확장성을 갖춘 플랫폼을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죠. 물론 최근 출시되는 전기차에만 최적화된 전기차 전용 플랫폼과 비교해서 주행거리라든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볼보의 기본 철학인 안전과 주행 성능은 여전히 갖추고 있죠. 이걸 보면 명품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단기간에 쓰고 자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상했어요. 아니 갑자기 돈이 많아진 졸부는 정말 돈을 쓸 줄 모르는구나, 혹은 이 배고플 때 경험이 남아있어서 곡간이 여유로운 상황에서도 예전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건가 라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바로 선택과 집중이었죠. 다른 이들이 내연기관을 개발하면서 전동화 추세에서 준비할 때 과감하게 돈과 시간, 정성과 노력 등을 전동화 부분에 집중한 것입니다. 볼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오랜 기간 침체기를 겪으면서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비교해 기술적인 격차가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모기업이 자본과 규모는 갖췄지만 글로벌이 아닌 중국이란 한정된 시장 영역이었고요. 그렇게 아낀 돈과 시간, 노력을 바로 미래에 사용했습니다. 우선 디자인 부분에서 토마스 잉겔란트와 로빈 페이지 등 당시 가장 잘 나가던 이들을 영입했습니다. 잉겔란트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 피터 슈라이어를 제치고 폭스바겐 그룹에서 총괄 디자인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었죠. 그는 볼보로 와서 토르의 망치를 비롯해 강렬한 아이언 마크와 군더더기가 없는 세련된 그릴 등 브랜드의 새로운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정립했습니다. 로빈 페이지 역시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세련된 볼보의 새로운 인테리어를 만들었죠. 이와 함께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와 전기 모터를 직접 생산하는데 적극 투자합니다. 스웨덴 셰브드 엔진 공장의 경우 전기 모터 생산을 위해서 약 1,000억 원이 투입이 됐고, 노스볼트와 함께 배터리 합작 생산 시설에는 3조 1,000억 원이 투자가 결정됐습니다. 볼보는 10년 내 1회 충전으로 1000km를 달리겠다는 목표로 연구 개발에도 상당한 금액을 쏟아붓고 있죠. 구글, 엔비디아, 루미나 등 글로벌 업체들과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부분에서도 상당한 투자 및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도 이 같은 행보는 이어지는데요. 특히 국내에서는 SKT와 협업을 해 내놓은 한국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한국형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경우 단순히 SKT의 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볼보 차량의 최적화를 위해서 2년간 300억 원이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연간 10,000대에서 15,000대 수준의 작은 시장에 이런 투자를 진행한다는 것이 다른 브랜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더욱이 이번 달 출시될 C40 리차지와 XC40 리차지 등은 무선 통신을 이용한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15년간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회사 내 기자와 PD 등 저희끼리 이렇게 나누던 대화에서 볼보 브랜드의 성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신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집스러운 회사란 점입니다. 전기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파워트레인 전략이나 플랫폼의 계획, 그리고 한정된 투자액을 오로지 미래를 위해서 디자인과 연구 개발에 올인한 결정, 시장 규모가 작더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진행하는 모습까지 여러 곳에서 볼보다움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같은 행보는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출시될 C40 리차지와 XC40 리차지 등을 비롯해 이후 출시될 볼보의 전기차들에게 한층 더 기대가 되는데요. 개인적인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어느 차급을 막론하고 워낙 물량이 부족해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생산과 공급에도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토래프 신승이었습니다.